자, 그러면 잘 됐네요. 그러면 24쪽 보시면 돼요. 원소들의 주기성. 화학을 미리 선행을 만약에 했던 친구들은 좀 잘 할 수 있고요. 안 돼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막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화학이 선행이 됐던 친구들은 이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그런 애들 분명히 있잖아. 화학을 선행한 친구도 있고 물리를 선행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개인적인 데이터로는 물리를 선행한 친구들이 물리 파트를 이제 실수로 틀리는 비율보다 화학을 막 일반 화학, 뭐 화투까지 이제 한 친구들이 화학 파트를 틀리는 비율이 좀 더 높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화학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림이 좀 더 이 부분에 여기에 이제 전자 배치나 이런 그림들을 꼼꼼하게 못 보다 보니까 틀리는 것 같아요. 물리는 아무래도 계산이다 보니까 덜 틀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24페이지에 원소와 민욱이 왜? 아니지. 자, 원소와 주기율표인데 별거 없어요. 원소는 종류고요. 그 다음에 원자는 이제 개수였습니다. 우리 초반에 말했던 것 같은데, 자, 다시 얘기하면 H2O는 H와 O라는 원소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로 따지면 H가 2개, O 하나. 원자 이제 3개로 구성이 돼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원자와 원소의 차이는 요거예요. 원소는 성분이고요. 원자는 각각의 개수인데, 그냥 왔다 갔다 말을 바꿨어도 크게 의미 차이는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특징. 그냥 요건 책으로 볼게요. 여기는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자, 특징. 원소는 다른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해서 다른 성분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건 약 110개 정도 되고요.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원소도 있고요. 그냥 자연 상태에서 있었던 원소도 있는데, 요거는 기억을 하세요.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보다 개수가 많습니다. 이따 배울 거지만 원소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있는데, 비금속 원소의 개수가 좀 더 많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보기에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원소들을 쭉 그냥 1번부터 110번까지 그냥 마구가대로 이제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체계적으로 보게끔 만든 게 이제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그래서 자, 주기율의 발견해서 나올 건데, 그냥 원소들이 쭉 나열하다 보니까 딱딱 끊어져서 성질이 비슷하게끔 묶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은 원소를 3개씩 묶은 겁니다. 원소를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3개씩 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원소의 중간 성질이 이제 B의 성질이다. 이런 걸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되고요. 뮬렌즈설은 원자량이라는 게 원소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원소의 무게. 그래서 원소들을 무게 순으로 쭉 나열을 한 거야. 그게 이제 뮬렌즈의 옥타브설이고요. 무게별로 나열하다 보니까 8배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6이겠죠? 이렇게 있을 때 8개씩 끊어질 때마다 화학적 성질이 좀 비슷하더라 이런 건데,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뮬렌즈는 보통 교과서에는 잘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자, 맨델레이프는요 똑같습니다.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한 주기율표를 만든 겁니다. 얘는 주기율표를 만든 건 아니야. 뮬렌즈는 그냥 8개마다 성질이 좀 비슷하네 이렇게 본 거고요. 주기율표를 실제로 이제 만든 거는 맨델레이프입니다. 맨델레이프. 물론 110개 전부 만든 건 아니고 63종을 만들었습니다. 63종 갖고 뭔 순서대로 원자량 순서, 이거 기억해야 돼. 알겠죠?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면. 자, 배열을 딱 했는데 9번 원소가 있고 11번 원소가 발견이 됐어. 그러면 뭔가 가운데 10번이라고 칭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는 요 두 개가 발견됐는데, 예를 들면 얘가 질량이 1이고 이게 질량이 3이야. 질량이 2인 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여기 빈자리를 놔둔 게 이제 멘델레예프입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업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 우리는 모즐리의 주기율표로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모즐리의 주기율표로 원자 번호로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소는 1번, 산소는 8번이에요. 그랬을 때 얘는 이게 번호입니다. 번호. 1번, 8번 요게 번호고요. 번호가 갖는 의미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요, 주기율표는 25페이지에 나와 있긴 한데 그걸 통째로는 안 볼 거고, 조금 축약해서 볼 겁니다. 알겠죠? 조금 축약해서. 자, 주기율표를 한번 써보고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올까? 자, 1족, 족이라는 게 있어요. 족. 그래서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해서 족은 1에서 18족까지 있습니다. 해서 18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빼먹었죠. 중간에 이렇게 해서 3에서 12까지는 빼먹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얘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좀 같이 갖고 있는 좀 이상한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족은 18개지만 1에서부터 18족까지만 배우게 됩니다. 자, 가로줄은 주기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가로줄은 주기라고 얘기를 할 거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만 우리는 봅니다. 6, 7, 8주기까지 있지만 우리는 4주기까지 볼 거예요. 자, 그럼 주기율표를 그렸으니까 원소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원소들을. 자, 읽는 것까지 그냥 한번 써볼게요. 알겠죠? 읽는 것까지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7페이지를 보는 게 좀 더 편해요. 알겠죠? 27페이지에 밑에를 보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알겠죠? 주기율표는 25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풀 버전이긴 한데 여러분들 27페이지에 있는 게 보는 게 좀 편해요. 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원소는 안 써도 되는데 읽는 게 좀 어려웠던 원소는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번 수소죠. 1번 수소. 그리고 2번 헬륨. 그렇죠? 2번 헬륨. 그 다음에 3번 리튬. 그 다음에 2번은 밑에 적을게요 이제. 자, 4번 베릴륨. 베릴륨. 그리고 13번은 5번 붕소. 그 다음 6번은 탄소. 탄소는 지난주에도 봤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질소입니다. 질소. 그 다음에 8번은 산소. 엄청 많이 나오는 원소니까 산소는 꼭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은 F에서 플루오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네온이에요. 네온 사인할 때 그 네온입니다. 알겠죠? 네온 사인할 때 그 네온. 그 다음에 11번 나트륨. 나트륨도 엄청 많이 나오는 원소니까 잘 알고 계시고요. 나트륨. 그 다음에 Mg. 12번은 이제 마그네슘. 그 다음에 13번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14번에
이게 규소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책에서는 하진 않을 건데 좀 이제 학교에서는 요거 다음번에 나오는 파트에서 실리콘이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규소라고도 하고 실리콘이라고도 읽어요. 이것도 플로린이라고도 하고 또는 불소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5번 인 그 다음에 16번 황. 근데 인황은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염소도 많이 나오고요. 17번 염소. 그 다음에 18번 아르곤. 그렇죠? 아르곤. 그 다음에 19번 칼륨. 칼륨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20번 이거 CA에서 칼슘입니다. 칼슘. 칼슘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요. 주기율표에서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리고 칼륨, 칼슘 요렇게 7개. 요렇게 7개가 어떻게 그럴까? 요렇게 해서 요 7개가 금속 원소입니다. 알겠죠? 요 7개. 주기율표는 요 7개가 금속 원소고요. 나머지 애들을 비금속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애들을 이제 비금속. 그래서 보통은 주기율표가 요렇게 있을 때 요렇게 해서 A, B 이렇게 써놔요. A, B 이렇게 써놓으면 A는 금속 원소고 B는 비금속 원소다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이제 보기 전에 일단 요 번호 먼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번호가 의미하는 건 뭐냐?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A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번호가 의미하는 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건 지난주에 배운 양성자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성자 개수. 근데 양성자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성자 개수를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핵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냥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는 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 거고 염소는 전자를 17개 갖고 있는 거고 알루미늄은 전자를 13개 갖고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 일단 나왔으니까 요거 먼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재는 금속, 비금속이 25페이지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일단 이온은 조금 이따 할 거기 때문에 이온은 잠깐 놔두고요. 주기율표도 일단은 놔두세요. 왼쪽이 금속, 오른쪽이 비금속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그 다음에 자, 상온이라는 건 25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25도 정도. 그래서 금속은 상온에서 보통은 고체 상태인 거고 비금속은 기체나 고체입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있는 거죠. 예외. 단 HG 수은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액체입니다. 액체. 우리 그 온도계 있죠? 빨간 거 들어있는 온도계. 그게 수은이에요. 알겠죠? 그게 수은. 그 다음에 봐. 17쪽은 플로린과 염소 요 두 개인데 밑에 번호는 필요 없고요. 브로민과 아이오딘이 이렇게 있는 건 알아야 됩니다. 아이오딘. 해서 번호는 필요 없고요. 17쪽은 요렇게 4개를 외워야 돼요. 알겠죠? 17쪽은 요렇게 4개가 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나 고체지만 비금속은 예외적으로 단 브로민이 액체입니다. 당연히 단 요걸 외워야겠죠? 그쵸? 예외적인 거니까. 그리고 뭐 금속은 연성과 전성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연성은 가늘고 길게 뽑히는 걸 연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전성 같은 거 만들 때처럼. 전성은 얇게 펴지는 걸 전성이라고 해요. 우리 전 부쳐 먹잖아. 그쵸? 부침개 먹듯이. 그쵸? 얇게 펴지는 이런 걸 이제 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비금속은 전성이나 연성은 없다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젠 금속 같은 경우는 열이나 전기가 잘 통하겠죠, 그렇죠? 열이나 전기가 잘 통한다. 근데 이 비금속은 당연히 잘 안 통하겠죠, 그렇죠? 대부분 잘 안 통한다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뭐 수용액이 산성, 염기성 이런 건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지금 하는 건 아니고. 됐나요? 됐어. 얘라마 됐니?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금속과 비금속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족의 특징과 주기의 특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요거를 잘 알아야 나머지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는 걸 해야 돼요. 옥텟 규칙. 우리는 오늘 요걸 할 겁니다. 요거. 여기 파트를 수월하게 하려면 번호 알아야 되고요. 번호가 바로바로 나와야 되고 옥텟 규칙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를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옥텟 규칙은 뭐냐면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자 배치. 아니, 전자를 10개 갖고 있고 18개 갖고 있고 16개 갖고 있고 20개 갖고 있어. 이건 알겠어. 이건 알겠는데 전자가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냐를 보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 번째 껍질에서는 전자가 2개까지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부터는 전자가 8개까지만 들어있어야 이 원소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해. 예를 들면 뭐 3번 리튬이야. 그래? 그러면 플러스가 3개 모여있는 핵이 이렇게 있을 거고 전자가 돌 건데 첫 번째 요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껍질에는 하나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3개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3개는 못 있는다고. 알겠죠? 첫 번째 3개는 못 있는다고. 2개까지만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뭐 12번이다. 마그네슘. 그러면 플러스 12가 핵이고 전자도 12개 있어.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전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껍질에 그냥 10개 있으면 좋겠는데 8개까지만 있다고.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 나머지 2개. 그러면 12개 맞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그럼 봐봐. 헬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야. 전자 2개 있어.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어. 끝. 그치? 끝. 네온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어. 두 번째 껍질에 8개 있어. 끝. 이러면 됩니다. 아르곤 같은 거는 플러스가 18개야. 전자 18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 8개, 세 번째도 8개. 그럼 끝났죠. 그쵸? 18개니까. 그럼 보니까 18쪽 같은 경우는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 2, 28, 288 해서 얘는 옥텟 규칙을 굉장히 잘 만족합니다. 규칙이래. 만족. 됐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 얘기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자, 18쪽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다. 그래서 얘는 다른 원소들과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알겠죠? 반응을 잘 안 한다. 지 혼자서만 있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8쪽을 우리는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비활성 기체.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부른다 보시면 돼요. 자, 배치만 몇 개 해보고 잠깐 쉴게요. 잘 봐. 수소, 전자 하나야.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에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되죠. 리튬 아까 있고 베릴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 하면 되겠죠, 그쵸? 얘는 첫 번째 2개, 두 번째 5개. 7번은 첫 번째 2개, 두 번째 미안해, 요거 3개지? 이게 5개. 산소는 첫 번째 2개, 두 번째 6개. 플로리는 2개, 7개. 그쵸? 뭐 나트륨은 2개, 8개, 하나 이렇게 있으면 되지. 칼륨은 2개, 8개, 8개, 하나 이러면 되지. 근데 2개, 8개, 9개 이렇게 있어도 돼. 이렇게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있는 게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8개까지만 쓰는 게 안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알겠죠? 자, 칼슘도 똑같아요. 2, 8, 8, 2야. 근데 2, 8, 10 해도 된다니까? 된다고. 근데 안정적이려면 2, 8, 8, 2로 간다고. 알겠죠? 8개까지만 놓는다고. 10개 있을 수 있는데 8개까지만 놓는다고. 알겠죠? 자, 그럼 이거 거꾸로 가볼까요? 17번이야. 그러면 얘는 2, 8, 7. 16번이야. 2, 8, 6. 14번은 2, 8, 4 하면 되고 13번은 2, 8, 3 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보면 1쪽은 전부 다 바깥쪽이 하나, 2쪽은 바깥쪽이 2개, 3쪽은 13쪽은 3개, 16쪽은 6개, 17쪽은 7개, 18쪽은 얘는 예외긴 하지만 8개로 쭉 있겠죠. 그쵸? 그래서 족이라는 애는 가장 바깥에 최외곽 전자가 수가 동일합니다. 동일.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의 수가 똑같은 애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가로줄, 주기. 요 주기라는 애는 1에서 7, 7개, 주기는 7개고요. 껍질 수가 같은 겁니다. 껍질수. 이런 거예요. 1주기는 껍질이 하나, 2주기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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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기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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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기는 4개,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껍질이 같다. 자, 최외곽 전자수가 같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는 얘기고, 그리고 최외곽 전자수가 똑같다. 요 말을 안 써요. 고등학교 가서는 원자가 전자라는 말을 쓸 거예요.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같다는 얘기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각 족은 화학적 성질 비슷. 그래서 요거 얘기했잖아. 18쪽인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 반응 잘 안 하는 애들이구나. 요렇게 해서 특징이 있다고. 됐죠? 여기까지?